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디절 오를 이부터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마디절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대나무가 마디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랫부분이 곧즉자죠. 곧 이제 뭐 즉석 할 때 그 즉자입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이게 흰백에다가 구부리고 있는 모양이죠. 구부리고 있는 모양이고, 이거는 무릎 구부릴 무릎마디 절. 이게 무릎마디 절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무릎마디 절자인데, 이게 글자 안에 들어가면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한자는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마디 절, 그 옛날에 중국의 고대 황제가 그 관리들이 임명할 때 병부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부를 그 임명 증표를 이렇게 병부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병부의 반절 모양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병부절이라고 한답니다. 병부절. 그런데 한데 이게 무릎을 꿇은 모양이라고 이렇게 상징한다고도 하고요. 이게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게 글자 들어갈 때 이거고. 아무튼 지금 이것도 구부려진 모양이고, 이것도 무릎 구부림, 좀 뭔가 그런 거죠. 뭐 하얀색은 이제 흰색 종이를 의미하겠죠. 흰색, 이제 명령을 하달받기 전에 흰색 종이 앞에 이제 신하가 무릎을 꿇고 구부리고 그 하얀 그색 종이에다 앞에 종이 명령을 글에다가 받아 적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제 명령이 곧 하달이 되겠죠. 곧 그래서 즉석할 때 우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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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 하달될 거 아닙니까? 신하는 이제 둘둘말이 하얀색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옛날에 하달되는 명령을 거기 적기 위해서, 받아 적기 위해서 무릎 꿇고, 거기서 이제 하늘과 같은 황제 그거를 명령을 대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받아 적으려고 즉시로 바로 적기 위해서 곧즉자 구부리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얀색 종이에다 글을 받아서 적기 위한 그 준비 상태, 이제 즉인데, 이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마디를 의미하는 대나무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디절이 됐어요. 마디절이 됐는데, 곧 이 어떤 즉석의 단위라는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즉석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즉석이 아니죠. 즉석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 마디. 그 때가 넘어가면은 또 다음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과거가 되겠죠. 즉석이고, 또 그 즉석인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음 때가 되고, 이렇게 그 마디가 있다. 그래서 그 즉석이라고 하는 단위들은 마디가 있다. 그 마디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 대나무도 들어가서 마디절, 그렇게 해서 마디절 돼 있고, 이게 뭐 절개가 있다 할 때 그 절자도 이 마디절자를 쓴다고 합니다. 마디절자. 그리고 오를 의자는 지난 시간에 언제 했었습니다. 이거 오를 의자는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양과 같은 그런 게 있다. 양과 같은 그런 게 있고, 악마 같은 그런 게 있다. 그 양과 같은 게 양심. 그래서 이게 이게 나 아자지 않습니까? 나의 그 깊은 내면에는 양과 같은 그거를 쫓아가야 된다.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 두 개, 성선설이 있고 선악설이 있다고 막 그렇게 인간 옛날부터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인간의 내면에서는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있다,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으로 상징할 수 있는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거를 쫓아가야 된다.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 양심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옳을 의다. 그래서 마디절 옳을 의,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청렴할 물러갈 태. 청렴할 염자는, 청렴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고 청빈하다. 욕심이 없고 뭐 그런 거죠.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고 뭐 가난해도 좋다. 가난해도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 청렴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고 청렴할 그 염자입니다. 염자인데 이게 이제 겸할 겸자가 들어간 거죠. 이게 겸할 겸자입니다. 겸할 겸자는 벼 화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벼 두 개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벼라고 하고 하나는 볼이라고 보자, 뭐 다른 곡식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 두 개를 겸해서 하나로 이렇게 싸잡은 겁니다. 그거를 상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할 겸자는 이렇게
여덟 팔자 같은 게 하나 있고 이게 있고 벼 화자에서 이거 두 개 위에 두 개 아래 나무 목자 같이 아래가 두 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또 이거고 한쪽은 이거고 그래서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거죠.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개를 이제 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손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겸할겸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겸할겸자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거 하고 이 벼 화자에서 이제 맨 위에 거, 벼 화자 가운데 거, 벼 화자 가운데 게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 그 나무목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손을 오른손이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들어가니까 오른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목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를 겸해서 하나를 싸잡은 이게 겸할겸자입니다. 겸할겸자. 그 겸할겸자가 들어갔는데 겸할겸자가 뭘 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부 이게 집안 실내를 의미하는 그 내부를 의미하는 이 굴바위 엄자지 않습니까? 굴바위 엄자 내부 굴바위 엄이 굴바위 엄 잠깐만 이게 굴바위 엄 이게 내부를 의미하는 내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부를 실내 그러면 우리 사람의 내면 그 바깥에서만 이렇게 욕심 없는 척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면에서도 청렴해야지 그랬지 청렴한 것이다. 내면에서까지도 욕심이 없어야지 된다. 욕심을 버려야지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끊는 거고 이제 그 오른손이 들어가야 되죠. 오른손이 들어가고 이제 이쪽 하나 이게 내면까지 이제 내면에서 그 욕심 없는 것까지 겸해야지 그래야 그게 청렴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근데 바깥만 하면 안 된다. 내면까지 겸해야 된다. 그게 청렴함입니다. 내면까지 겸해야 된다. 이거는 내면을 의미하겠습니다. 내면까지 내면에 청렴까지 겸해야지 진짜 청렴한 것이다. 그리고 물러갈 때는 멈출간, 그칠간, 멈출간 이게 해로 시작해서 창세기 같은 것도 빛이 있으라 뭔가 해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월요일로 이렇게 일요일 아니 그건 아니더라 그거 일요일도 맨 먼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일에서 달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해로 시작을 한다 이거죠. 뭔가 이제 해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거 진행을 했는데 잠깐만 멈추는 거죠. 이게 어떤 글자의 한자에서는 그 멈추는 끝맺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맺고 멈추는 거죠. 이걸로 뭔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나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그칠간, 멈출간인데 이 멈출간이 들어갔죠. 그럼 머무를간이라고도 머물러서 가다가 멈추고 머물러서 뒤로 빠꾸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뭔가 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 가는 것을 의미하죠. 멈춰서 뒤로 이제 빠꾸 하는 거예요. 빠꾸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멈췄다가 뒤로 빠꾸 하는 것입니다. 물러날 퇴. 그래서 물러날 퇴입니다. 물러날 퇴. 한자 계속 써봐야 되는 건 계속 써봐야 됩니다. 자꾸 써보고 자꾸 이렇게 보고 해야지 쓰는 것을 설명 듣고 너무 이해만 하고 또 안 쓰는 것을 너무 하지 않으면 또 공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는 거 하대서 쓰기만 해가지고 또 이해하는 게 없으면 또 공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또 자주 써야 됩니다. 자주 써보고 기울어질 천 그리고 자빠질 기울어질 천은 이게 참 진짜죠. 먼저 참 진짜는 이게 뭡니까? 구부려져 있는 거죠. 구부려져 있는데 이렇게 진리 참된 것을 보려면은 구부려진다. 이거 겸손한 것을 구부리고 겸손해진다. 겸손하게 눈을 살펴봐야 된다. 참된 것을 찾아내려면, 참된 것을 알아보려면 구부리고 구부리는 거 겸손을 의미하죠. 구부리고 눈을 이렇게 겸손히 주목해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그게 해야지 숨겨져 있다. 참된 거는 숨겨져 있다. 그렇게 봐야지만은 짠짠 나타난다. 짠짠 반짝반짝 깨달아진다. 반짝반짝 깨달아. 이게 참진입니다. 참진. 진리할 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할 때 이 구부리고 눈을 겸손하게 봐야지만 숨겨져 있는 것을 감춰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거죠. 감춰져 있는 것을
들여다봐야지 이게 짠짠 나타난다. 참된 것은 짠짠. 겸손하게 찬찬히 주목을 해야 된다. 겸손하게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이 감춰져 있다가 짠짠 나타난다. 깨달아진다. 그게 참진짜입니다. 참진짜이다. 근데 참진짜에다 옆에 뭐가 들어갔습니다. 옆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게 원래 머리 숫자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있고, 머리에 해당하는 머리 헤어스타일이 있고, 이마박이 있고, 이게 뭐 이렇게 그 아래 뭐 눈썹 같은 게 있고, 눈이 있다. 이게 머리수, 이 윗부분, 상단을, 머리 중에서도 상단을 으뜸수, 머리수 그러지 않습니까? 헤어스타일 있고, 이마박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눈썹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눈이 있다. 그래서 상단, 얼굴 중에서도, 머리 중에서도 상단, 으뜸수, 머리수 그랬는데, 이게 머리수입니다. 으뜸수였는데, 이 머리수에서 이 부분이 이제 거꾸로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아래로 뭔가 이렇게 상단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꼴입니다. 물구나무로 섰다든가.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가 그 물구나무로 섰다 보니까 뭔가 몸의 균형 감각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균형 감각이 뭔가 기울어지죠. 기울어지고 머리가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머리가 물구나무 쓰면 물구나무가 머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머리가 밑으로 내려서 뭔가 기울어진 균형 감각이 기울어진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빠질 펜은 물가를 걸어가고 있어요. 물가를 걸어가는데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거 수건 같은 거 펄럭펄럭 하는 것이죠. 수건에 펄럭펄럭 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머리에 수건 같은 거를 쓰고 이렇게 펄럭펄럭 가다 보니까 물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는 것이죠. 네, 물가에서 가다가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이 펄럭펄럭 하는 시야를 가리고 그러니까 자빠지는 것입니다. 자빠질 패입니다. 이거는 또 안일비는 알죠. 안일비는 우리가 많이 했죠. 지난 시간에 안일비 자가 이제 바깥에 있는데 똑같은 건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 글씨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천자문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일비 자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 안일비에다가 그 상자 모양의 한쪽이 뚫린 그 상자 그 모양을 해줬지만 어찌나 이것도 똑같은 글자다. 안일비자입니다. 안일비자. 이지러질 효자는 호랑이 호. 이게 호랑이 호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추. 호랑이가 새를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이건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이렇게 이지러지도록 씹는 것입니다. 먹이를 이렇게 한 번 씻고 두 번 씻어서 이지러지다. 이렇게 뜯어져서 떨어져 나가다. 그게 이지러지다. 뭐 일그러지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씹어 먹었을 때 고기점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 어디 구덩이가 떨어져 나가다. 이지러질 효자라고 합니다. 이지러질 효자. 호랑이가 새를 한 마리, 새라는 건 새로 상징을 하지만 호랑이 먹잇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먹이를 잡아서 먹는데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이렇게 이제 이지러지도록 씻는다. 이지러지도록 그걸 이지러질 효자다. 한번 써볼까요? 그 호랑이가 잡아먹었죠. 먹잇감, 뭐 새라든지 잡아먹었는데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이지러지도록 씻는 것이죠. 그래서 이지러질 효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